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 13.1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따져보자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셨다면 단기 매매증권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거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부르고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어요.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금융자산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분류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의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누가 봐도 금융자산이죠. 그리고 다른 기업이 발행한 지분 상품도 이거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융자산의 분류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주식 같은 거 단기간 매매 목적으로 또는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려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보면 지분상품과 채무상품들이 있거든요.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대여금이라든가 매출채권, 미수금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살펴보자면 금융자산은 미래의 금융자산, 현금 등을 미래의 현금 등을 수취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계약에 의해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4번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이제 교환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데 이거는 좀 구분해야 돼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때 금융자산입니다. 우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인데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때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일 때는 금융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5번이 있는데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고 비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자신의 지분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일 때 금융자산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제 확정된 수량, 확정된 경우에는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 가면은 파생상품 회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지금은 다루지 않고 뒤에 파생상품 회계에서 다룰 건데 파생상품이 나와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개월 후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 10,000주를 매입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1개월 후에 A사 주식을 내가 만주를 사려고 하는데 1개월 후에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면 10,000원인데 1개월 후에 뭐 1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후에 주가가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이 1개월 후에 약정된 가격으로 자, 주식을 매입할 것을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월 후에 자, 10,000원에 살 수 있는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 주가가 뭐 아무리 올라도 나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파생 상품인데 자, 이거 우리 금융자산은 비파생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금융상품의 분류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목적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도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기손익 좀 약간 유동자산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방법에서 이게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죠. 자, 평가 차액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주식을 5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8만 원이 됐어요. 그럼 3만 원만큼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자, 반면에 자, 상각후를 먼저 볼까요?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미래의 현금 흐름 수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상각후 원가로 측정을 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당기손익은 매도 목적이었고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현금 흐름 수치 목적인데 자,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현금 흐름 수치 목적과 매도 목적이 둘 다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자, 이거를 크게 이제 주식과 채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다른 말로 지분상품이라고 하고 채권을 이제 다른 말로 채무상품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분상품, 채무상품, 자, 둘 다 가능합니다. 반면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도 마찬가지로 지분상품, 채무상품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거는 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채권에는 만기가 있는데 주식에는 만기가 없죠.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채무상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상품은 상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될 수 없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예제 13-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일 때는 금융자산이 아니죠. 금융자산이 아니라 자,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올바르지 않고요. 2번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자, 이거
자, 상각 후 원가 측정 자산 말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인식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자, 이런 거 할 때 지분상품도 포함이 되죠. 자, 2번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자, 이거 금융자산 등을 받고 그다음에 계약에 의한 거 2번도 금융자산 맞고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 맞죠. 4번 비파생인데 수량이 확정된이 아닌 자, 수량이 확정되면 파생 상품이죠. 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이렇게 해야지 금융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에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금융상품은 뭐 기타 뭐 권리 등을 포함한 것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 상대방에게 자, 보유자에게 금융자산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융부채 자, 맞고 매입 채무와 3번이 답이 되죠. 자, 우리가 금융자산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미래의 현금 등 현금 또는 자, 금융자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이제 발생해요. 그러면 금융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래에 현금 또는 금융자산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물론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자, 발생을 합니다. 그럼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미래에 이제 현금 등을 지급을 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발생해요? 내가 뭐 상품 같은 거를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1개월 이내에 드릴게요. 이번 달 말에 결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겠죠. 자, 4번.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번 맞고, 자, 2번도 뭐, 지분상품. 단기 매매가 아니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밖에 될 수가 없죠. 3번, 원리금 수취 목적이면 상각 후 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매매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매매 목적의 채무 상품은, 자, 어떻게 돼요? 자, 기타 포괄은 뭐죠? 이거는 매매 목적.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수취 목적.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목적만 있어요. 자, 매매 목적만 있으면 자, 단기 손익 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해당하고 또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 수취 목적만 있다고 하잖아요. 자, 현금 흐름 수취 목적만 있다. 그러면 이제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러니까 상각 후 원가까지만 쓸게요.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 목적이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되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에는 금융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